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년 동안 일자리 정책을 줄기차게 펼쳐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우리 사회의 염장을 지른 셈이 되고 말았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면 가계, 기업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이 고통에 짓눌려 일제히 비명을 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경제 분석기관들도 압도적으로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6개월 연속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수요는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 그리고 수출을 말한다. 수출은 이미 반도체와 석유류를 중심으로 9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설비 투자 역시 올 들어 4.7% 감소했다. 여기에다 소비자 심리지수 CSI까지 92.58로 얼어붙으면서 가계 소비마저 위축될 조짐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5% 1분기 2.2% 2분기 2% 3분기로 3개월마다 곤두박질하고 있다. 성장, 소비, 투자, 수출 등 어디 한 곳 성한 게 없다. 특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04% 하락하면서 긴장감은 높아졌다. 1965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는 저유가와 농산물 출하 증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수요 부진으로 유발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저물가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한국 경제라고 예외일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라는 초대형 악재의 한복판에 노출돼 있다. 어느새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의 공포가 보통 명사로 굳어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책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 위기가 과거에 비해 4가지 이유에서 훨씬 위험한 조짐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저성장과 저물가는 단순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른 조정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고령화와 생산 인구 감소, 글로벌 공급 과잉, 사상 최대의 가계, 정부 부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성장판이 닫히면서 만성 무기력증을 앓기 시작했다. 길게 보면 60년 가까이 줄곧 팽창해온 한국 경제가 사상 처음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과거 경제 위기들이 외부 충격에 따른 타박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내부에서 일어난 복합 골절까지 겹쳤다. 저성장, 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 전반적인 경제 에너지가 고갈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사상 최대의 재정을 퍼붓는 상황에서 이런 전방위적 수축이 일어났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일본화 재패니제이션에 전염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20년 격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성장률 급락과 급속한 고령화를 닮아가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의 삼중고에 짓눌렸다. 저성장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저물가의 공포다. 물가가 떨어지면 투자를 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니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돈을 빌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니 투자 부진에서 기업 실적 감소에서 임금 감소에서 가계 소비 위축에서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일본의 경험을 되짚어보면 일단 삼저이 늪에 갇혀버리면 백약이 무효다. 정부가 아무리 단기 경기 부양책을 퍼부어도 약발이 듣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경제가 탄탄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사실 금 모으기 운동은 내부 이벤트였을 뿐이다. 한국이 2년 만에 외환위기에서 탈출한 진짜 원동력은 원화 환율이 폭등하면서 대미, 대중, 대유럽 수출이 급증한 덕분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미국 경제가 휘청되고 유럽은 재정위기로 비틀거렸다. 하지만 중국이 중앙정부의 4조 위안 800조 원, 지방정부까지 합해
무려 18조 위안 3,600조 원을 퍼부는 초대형 경기 부양책으로 버텨준 게 결정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자랑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특수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여유있게 넘길 수 있었다. 이번에는 그렇게 기댈 언덕을 찾기 어렵다. 전 세계 경제가 비틀거리거나 시들해지고 있다. 미국과 통상 마찰 중인 중국은 리커창 이극강 총리가 더 이상 6%대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공식 인정했다. 폴 크루그먼 미 뉴욕시립대 교수는 미중 분쟁이 심화하면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는 티핑 포인트가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유럽 경제도 프랑스만 반짝 호황을 누릴 뿐 브렉시트를 앞두고 잔뜩 위축돼 있다. 미국 역시 완전 고용에 따른 임금 상승에서 가계소득 증가에서 소비 증가에서 고성장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조짐이다. 여기에다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까지 예고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준 FRB를 향해 기준 금리를 1% 인하하라며 내겐 파월 FRB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면서 글로벌 경제의 기둥이던 세계무역기구 WTO와 국제통화기금 IMF는 기능부전에 빠져버렸다. 환율전쟁도 불붙을 조짐이다. 이렇게 각자 도생의 정글로 변할수록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현실적 접근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그런데도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일본과 전면적 통상전쟁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2년 넘게 소득주도 성장과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 반시장, 반기업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은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만 낳았고 여기에다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경제 체질 전환 과정의 진통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성공으로 가고 있다. 가짜 뉴스로 시장 불안 키우지 말라며 꿈쩍도 않고 있다. 경제 실패를 홍보 실패에서 찾는 분위기도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것은 재정이다. 초수퍼 예산으로 재정 투입을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지출 효과는 급감하고 있다. 국회 예산처는 재정 투입을 1조 원 확대할 때 국내 총생산 GDP가 늘어나는 규모가 2014년 8천억 원에서 2017년에는 5,600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경고한다. 취업자 증가수도 30%가량 줄어들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재정을 투입하면 그 돈이 내수 시장에서 돌았지만 개방도가 높아지면서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은 외면한 채 재정 투입이라는 단기 땜질 정책만 남발하다 실패했다. 문 대통령은 8월 고용률이 최고라고 자랑했지만 늘어난 취업자 45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이 39만 명이다. 세금으로 노인들 알바만 양산한 것이다. 고용이 최악이었던 작년 8월의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통계를 선별적으로 이용해서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능적 사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기의식만 있으면 경제 위기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위기의식을 무장해제시키려는 게 문제다. 이제라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봐야 한다. 정책 당국이 한번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나중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손쓸 방도가 없다. 경제 위기에 대처할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KDI와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개혁과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학회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들부터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시장과 자유경쟁을 믿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쉬운 해법들이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향후 추가 협상이 예정됐지만 일단 일본은 70억 달러 규모의 농업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막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안배 진섬 일본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새로운 미일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것으로 양국은 추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은 미국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민과 목장업자들에게 이는 정말 큰 돈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양국은 4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무역을 약속했으며 이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양국은 다른 분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협상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양국의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모두의 국민이 이익을 보는 윈윈 합의였다. 틀림없이 양국 경제를 발전시켜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프로서디 레이트 1.0 미무역 대표부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특정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으며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 및 농산물의 90%가량의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이북,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4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무역 협상에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던 자동차 관세 이슈는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압박하던 25% 자동차 관세를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역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 25% 고관세 카드로 유럽 등 자동차 판매국을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미일 협정은 오는 10월 일본 임시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될 예정으로 협정 발효 4개월 후 양국은 포괄적인 협정을 위한 협상에 다시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을 지정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심사 주요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원재료들을 수출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신청 허가 심사가 90일가량 걸릴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거의 2달 만인 지난 8월 고순도 불화수소를 처음 허가하였고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는 한 달여 만인 7월 19일 총 2건의 수출 허가를 하였다. 불규칙한 잣대로 수출 허가를 발행하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아직 한 건의 허가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이에 구매 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조달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갤럭시 폴드의 경우도 이와 같은 여파가 작용한 듯 보인다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사실상 공급의 안정화가 필요한 첨단 산업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불규칙한 물량 조달로 생산량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